나는 아내 박지은에게 직접 물었다. 지은아, 바람 피우는 거야? 더 이상 긴 밤의 침묵을 견딜 수가 없어서 나는 그렇게 물었다. 뭐? 당연히 아니지. 그녀의 눈에는 아픔이 맺혀 있었다. 마치 내 불신이 그녀를 실제로 아프게 할 수나 있는 것처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준호야. 난 너를 사랑해. 그 말은 잠깐 내 마음을 가라앉혔다. 하지만 의심이라는 깊은 감정은 이미 내 가슴 어딘가에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사설조사원 강민재를 이미 고용해 두었다. 그는 이런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사람이었다. 감정이란 것을 드러내지 않는 차갑고 무심한 표정의 남자였다. 군더더기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관찰을 시작했다. 며칠, 아니 몇 주쯤 지난 어느 날 밤, 그는 늦은 시간에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 씨, 꼭 봐야 할 게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다. 마치 일기예보를 얘기하듯. 내가 그들을 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직접 봐야 해요. 지시한 장소로 차를 몰았다. 청담동의 고급 주상복합 오피스텔, 부유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었다. 그중 한 호실, 최도연 본부장의 집이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정말 그 사람일까? 믿고 싶지 않았다. 강민재는 건물 뒤편 지하주차장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2층 쪽 창문을 가리켰고 나는 즉시 그곳이 최 본부장의 집임을 알아차렸다. 불빛은 희미했지만 안에서 움직이는 두 실루엣이 보였다. 조사원은 내게 쌍안경을 건네주었다. 내가 본 것은 피가 싸늘해지는 광경이었다. 박지은이었다. 그녀는 창가에 서 있었다. 등은 내 쪽을 향해 있었지만 나는 틀림없이 그녀의 모습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는 속옷만 걸친 채였고 최도연 본부장은 그녀 옆에 서 있었다. 둘은 웃고 있었다. 서로의 가까움은 너무도 분명했다. 그러다 지은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긴 곱슬머리가 얼굴 일부를 가리고 있었지만 나는 그녀의 머리가 규칙적으로 앞뒤로 움직이는 것을 또렷이 볼 수 있었다. 마치 어떤 사악한 춤을 추듯 완전히 그 행동에 몰입한 모습이었다. 최 본부장은 그녀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절대적인 만족감이 드러나 있었다. 그의 손은 그녀의 머리를 쥐고 있었고 마치 꼭두각시를 조종하듯 그녀를 다루고 있었다. 나는 소리치고 싶었다. 분노가 허리케인처럼 내 안에서 치솟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나는 무력했다. 그저 관찰자일 뿐이었다. 내 세상이 내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는 아무 권한 없는 사람. 지은은 완전히 그 순간에 몰입해 보였다. 그녀가 들이쉬는 숨, 목구멍에서 흘러나오는 소리 하나하나가 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다.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그녀의 움직임, 그녀의 신음소리. 내가 멈출 수 없는 추악한 결합이었다. 나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악몽 속에 빠져 허우적댈 뿐이었다. 최 본부장이 그녀에게 몸을 기댔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나는 또렷이 들을 수 있었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넌 내 거야. 그는 천천히 지은에게 다가가 머리카락을 더 세게 잡아당기며 그녀의 머리를 더욱 가까이 눌렀다. 그것은 단순한 배신 행위가 아니었다. 분명한 굴욕이었고 의도적인 권력 과시였다. 그 순간 모든 의지가 내게서 빼앗겨버리는 기분이었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다. 강민재는 차갑게 말했다. 사진 몇 장 찍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전문가용 카메라가 들려 있었다. 이런 일에 익숙한 사람이었고 얼굴에는 동정심 한 방울도 없었다. 나는 그의 카메라를 바라보았다. 속에서 둔탁한 분노가 서서히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며 사진은 선명했다. 박지은과 최도연이 서로를 껴안고 입맞춤하는 모습. 내 안에는 행복해 보였다. 긴장이 풀린 듯 여유로운 표정. 나와 함께 있을 때는 오래도록 보여주지 않았던 얼굴이었다. 나는 창문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민재는 계속 셔터를 눌렀다. 그들의 만남의 모든 순간을 담아내며 그들은 감시받고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비밀스러운 은신처 안에서 안심하고 있었다. 이제 됐습니다. 나는 낮게 중얼거리듯 말했다. 더 이상의 사진은 나를 더 깊이 찌를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카메라를 숨겼다. 우리는 말없이 서 있었다.
창문에 불빛이 꺼지는 것을 지켜보며 나는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제는 내가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잠시 뒤 나는 차 안에 앉아 있었다. 박지은과 저녁 약속을 잡아둔 청담동의 한정식집 앞이었다. 결혼기념일. 젠장. 그때 민재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지은 씨가 방금 최 본부장 집을 나섰습니다. 새 파란 드레스를 입었네요. 나는 본 적 없는 옷이었다. 조용히 담배에 불을 붙였다. 이 저녁이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사실을 실감하면서 지은이 식당으로 들어오는 순간 나는 얼어붙었다. 그녀는 완벽해 보였다. 드레스는 그녀의 몸매를 완벽히 살려주었다. 파란색은 한때 나를 미치게 했던 그녀의 눈동자를 더 밝게 빛나게 만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은은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늘 타인을 매혹시키곤 하던 그 미소. 우리는 결혼한 지 5년이었다. 그동안 나는 그 미소를 수도 없이 보아왔다. 하지만 지금 그것은 낯설고 기괴하게 느껴졌다. 오늘은 우리의 결혼기념일이었다. 함께한 5년, 사랑과 배려로 가득 찼다고 믿었던 5년. 그러나 이제 나는 알았다. 그 모든 것이 환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 미소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배신을 감추는 가면이었을 뿐이다. 왔어. 좋은 저녁이네. 나는 평소처럼 그녀가 다가오자 자리에서 일어섰다. 정말 예쁘다. 고마워요, 준호 씨.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내 어깨를 가볍게 스치며 말했다. 출장은 어땠어요? 무슨 일 있었어? 그녀가 자리에 앉으며 물었다. 그냥 그랬지. 나는 최대한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이 자리를 일부러 예약해둔 이유가 있었다. 이날만큼은 다른 방식으로 보내고 싶었다.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우리는 주문을 마쳤다. 그리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무거웠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도대체 언제부터 나를 속여온 걸까? 지난 몇 달 동안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와 같은 얼굴로 내 앞에 앉아 있었던 순간이 얼마나 많았을까? 어떻게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 기념일이잖아. 우리 좋아하던 후식을 주문했어. 나는 마침내 침묵을 깨며 말했다. 지은은 잠시 굳어졌다. 그녀의 시선이 잠시 내 얼굴을 흐른 듯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다시 미소를 지었다. 결혼기념일이네. 당연하지. 조금은 굳은 목소리였지만 자연스럽게 보이려 애쓰는 듯했다. 시간 참 빠르다. 벌써 5년이라니. 우리가 이 식당에서 기념일을 맞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 첫 해 기념일 기억하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전혀 떠올리고 싶지 않았지만 그 시절의 그녀는 내게 세상에서 가장 헌신적인 여인처럼 보였다. 우리는 춤을 추고 웃고 미래를 이야기했었다. 그땐 아무것도 몰랐다. 오늘은 모든 게 달라져 있었다. 식당의 음악이 바뀌었다. 조금 더 서정적인 선율. 우리의 결혼식 때 흘러나왔던 익숙한 멜로디가 내 마음속으로 스며들었다. 지은은 곧바로 그것을 알아챘다. 우리 노래잖아. 그녀는 부드럽게 말하며 미소 지은 채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같이 춤출래?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한편으로는 당장 일어나 도망쳐버리고 싶었다. 모든 걸 그녀에게 떠맡긴 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은 우리의 기념일이었다. 비록 마지막 밤일지라도 그녀의 청을 거절할 수는 없었다. 그래.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었다. 우리는 식당 한켠의 빈 공간으로 향했다. 춤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뭔가 달라져 있었다. 나는 그녀를 품에 안았지만 예전처럼 따뜻하게는 아니었다. 지은은 그것을 느꼈지만 티를 내지 않았다. 모든 게 괜찮은 듯 애써 평정을 유지했다. 음악의 박자에 맞춰 돌고 도는 순간 나는 눈을 감았다. 무언가 느껴보려 했다. 한때 내가 가졌던 사랑을. 하지만 이제는 사라지고 없었다. 남은 건 기만, 거짓, 배신뿐이었다. 노래가 끝나자 우리는 자리로 돌아왔다. 나는 그녀가 평온한 척 애쓰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다. 하지만 이제 더는 그녀의 규칙에 맞춰 놀아줄 생각이 없었다. 오늘 좀 달라 보이네. 나는 그녀가 드레스를 매만지는 순간을 잡아 그렇게 말했다. 이 드레스 기억에 없는데.
새로 산 거야? 지은은 잠깐 얼어붙었다. 그 짧은 순간만으로도 내 질문이 그녀를 당황하게 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응, 최근에 산 거야. 그녀는 담담한 척 대답했다. 마음에 들어? 아주 많이.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너한테 잘 어울려. 눈빛을 더 또렷하게 보여주네. 그녀는 다시 미소 지었지만 긴장은 감춰지지 않았다. 그녀 역시 뭔가를 눈치챘다. 나는 그것을 그녀의 눈에서 읽을 수 있었다. 잠시 후 종업원이 음식을 가져왔다. 그 순간 지은은 불안한 기색을 보이며 포크를 접시 위에서 허둥지둥 움직였다. 대화를 시작하려 했지만 말이 목구멍에서 막힌 듯 쉽게 나오지 않았다. 뭔가 문제 있어, 준호 씨. 무슨 일인데? 마침내 그녀가 물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불안이 묻어 있었다. 오늘따라 좀 멀어 보여. 오늘은 우리 기념일이잖아. 근데 왜 그래? 나는 포크를 내려놓고 그녀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래, 지은아. 오늘은 우리의 기념일이지. 나는 담담히 대답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숨기고 있는 게 뭔지 그 얘기를 하고 싶어. 내가 마지막 말을 꺼내자 그녀의 얼굴에 두려움 같은 것이 번뜩였다. 순간 상황이 자신이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그녀는 억지로 침착한 가면을 쓰려 했지만 포크를 쥔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대체 뭘 말하는 건데? 그녀는 가능한 한 차분하게 말하려 애썼다. 난 이해가 안 돼.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순간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걸. 그리고 나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분노가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겉으로는 차갑고 거의 무심한 가면을 쓰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가지고 온 서류 가방을 집어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박지은은 초조한 눈빛으로 내 모든 동작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더 굳어졌다. 모르겠어? 나는 천천히 서류 가방을 열며 물었다. 그럼 내가 이해하도록 도와줄게. 나는 몇 장의 서류와 사진을 꺼내 조심스럽게 그녀 앞 탁자 위에 펼쳤다. 먼저 DNA 검사 결과였다. 결과는 명백했다. 우리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었다. 다른 남자, 최도연의 아이였다. 이 사실은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사실을 명백히 해야 할 때였다. 박지은은 그 서류들을 공포에 질린 눈으로 응시했다. 뭔가 말하려 했지만 말은 목구멍에 걸린 듯 나올 수가 없었다. 나는 그녀가 그 정보를 소화하려 애쓰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자신감 있는 척하려는 그녀의 시도는 내 눈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이건 DNA 검사야. 나는 문서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 그건 내 아들이 아니야. 걔는 도연 씨의 아이야. 넌 처음부터 알고 있었잖아, 준호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오해 같은 건 아니겠지?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며 말참견하듯 끼어들었다. 더 보자. 나는 조사원이 찍은 사진들이 든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박지은과 최도연이 가장 은밀한 순간들에 포착된 사진들이 있었다. 껴안음, 키스, 스킨십. 모두 그녀가 출장이나 야근이라는 구실로 그 아파트에 갔던 곳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박지은은 마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머리를 감쌌다. 간단해. 내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야. 그녀가 말하기 시작했지만 목소리는 약했고 자신도 자기 말에 믿음을 갖지 못하는 듯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나는 냉정하게 눈썹을 치켜올리며 그녀를 쏘아보았다. 16개월 동안 바람을 피우고 이제 와서 다른 얘기로 나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나는 사진 한 장을 집어 그녀 쪽으로 밀어놓았다. 그건 침대 위에 누워 서로 껴안고 분명히 밤을 함께 보낸 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이 사진은 불과 며칠 전 찍힌 것이었다. 박지은은 배신의 증거를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렸다. 다 합쳐 말하는 거야, 지은아. 나는 계속했다. 속에서 스살인 증오의 물결이 치밀어 올랐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내딛는 한 걸음, 내 메시지들, 통화들, 만남들. 전부 다 알고 있어. 넌 처음부터 날 속여왔어. 그녀는 연인에 관해, 우리 결혼 생활에 관해, 심지어 아이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해왔다. 그녀는 조용히 흐느끼기 시작했지만
내 눈에는 그것이 동정을 호소하려는 한심한 시도로 보였다. 그녀의 눈물은 더는 중요하지 않았다.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었다. 그녀는 숨을 끊어지듯 속삭였다. 실수였어. 준호야. 큰 실수였어. 내가 약했어.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났어. 나는 참을 수 없는 빈정거림을 억누르지 못하고 비웃었다. 우연이라니 16개월의 우연이라 지은아. 넌 속이고 있어. 거짓말은 실수가 아니야. 그건 선택이야. 그와 함께한 밤마다 집에 돌아왔을 때마다 그건 모두 내가 의식적으로 선택한 거야. 나는 다시 사진들을 꺼냈다. 그동안 찍힌 수십 장의 사진들을 탁자 위에 늘어놓았다. 그 모든 사진 속에서 지은은 최도연과 함께 있었다. 그의 오피스텔에서, 식당에서, 호텔에서 그들의 순간들이 세세하게 담겨 있었다. 넌 날 속였어. 내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갑게 변했다. 배신했고 우리의 삶을 망쳤어. 변명하려 하지 마. 오늘로 모든 게 끝이야. 지은은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울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물은 더 이상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이제는 끝이었다. 나는 이미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 나는 담담히 말했다. 다른 서류를 집어들며 여기 모든 서류가 있어. 지금 당장 서명해. 지은은 두려움과 고통으로 가득 찬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뭔가 말하려 했지만 이제 더는 들을 생각조차 없었다. 나는 서류를 그녀 앞으로 밀어놓았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마치 믿을 수 없다는 듯 현실을 거부하는 표정이었다. 거짓과 속임수로 쌓아올린 세계가 그녀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연민을 느끼지 않았다. 그 길을 택한 건 그녀 자신이었고 이제 그 선택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서명 못해. 결국 그녀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 씨, 제발 난 이혼하고 싶지 않아. 난 아직도 당신을 사랑해. 그 말은 한때는 내 영혼 깊숙이 파고들던 말이었지만 이제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머릿속에 장면들이 번쩍였다. 그녀와 최도연의 밤, 은밀한 만남들, 흥신소가 찍어온 사진들. 모든 증거가 내 앞에 놓여 있었다. 더는 그녀의 말 한마디도 믿을 수 없었다. 웃기지 마.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오르며 나는 말했다. 정말 날 사랑했다면 배신하지 않았겠지. 16개월 동안 다른 남자와 함께 잠자리를 하지도 않았을 거고 그의 아이를 내 아이라 속여놨지도 않았을 거야. 지은은 흐느끼며 얼굴을 가리려 했다. 나는 차갑게 바라보았다. 그 눈물은 이제 내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저 잃어버린 신뢰를 억지로 되찾으려는 한심한 몸부림일 뿐이었다. 준호 씨, 내가 잘못했어. 그녀가 다시 변명을 찾으려 했다. 잘못? 나는 차갑게 말을 끊었다. 넌 같은 남자와 1년 반을 속이며 살았어. 그걸 실수라고 부를 거야? 그건 실수가 아니야, 지은아. 내 선택이었어. 의도적으로 그 길을 택했어. 그러니 이제는 그 결과를 안고 살아야지. 나는 서류를 다시 집어 그녀 앞으로 밀었다. 서명해.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단호한 명령이 담겨 있었다. 우린 끝났어. 넌 우리 가정을 부숴버렸고 이제 돌이킬 건 없어. 그녀는 움직이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시간을 주지 않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 다른 쪽에 앉아 있던 두 사람에게 신호를 보냈다. 내 변호사와 법원 확인을 위해 동행한 증인이었다. 그들이 다가와 그녀에게 두꺼운 봉투를 내밀었다. 여기 서류입니다. 법무법인 대표가 말했다. 그는 지은에게 문서를 건네주었다. 이건 공식적인 이혼 통지예요. 지은은 봉투를 바라보았다.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 멍하니 서 있었다. 내 안에서 잠시 연민 비슷한 감정이 올라왔지만 곧바로 억눌렀다. 그녀 스스로를 궁지로 몰아넣은 것일 뿐이었다. 나는 다시 자리에 앉아 차갑게 그녀를 응시했다. 서명해. 나는 반복했다. 문서에 모든 게 적혀 있어. 결혼 전에 합의했던 대로 내가 혼인에 가져온 재산만큼만 분할받을 거야. 영수증까지 준비돼 있어. 내게 남는 건 돈과 내 물건뿐이야. 짐은 이미 내 어머니 댁으로 보내뒀다. 지은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당신 알고 있었구나. 그녀가 속삭였다. 이 모든 시간 동안
다 알고 있었어? 그래. 나는 짧게 대답했다. 다 알고 있었어. 내가 임신하기 전부터.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법을 알잖아. 누구의 아이든 양육비는 나한테 돌아올 수밖에 없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상관없어. 그녀는 다시 문서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녀의 손가락이 또다시 떨리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정말 이렇게 끝내고 싶은 거야? 이게 진심이야? 그녀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목소리로 물었다. 우린 이미 끝났어, 지은아. 나는 차갑게 말했다. 넌 최도연과 함께였을 때 이미 이 결혼을 끝낸 거야. 더 이상 너한테 바라는 건 없어. 서류에 서명하고 떠나. 지은은 오랫동안 눈앞의 서류를 바라보았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따라 흘러내렸다. 하지만 내 마음에는 더 이상 실망 말고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는 펜을 집어들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서류에 서명을 했다. 나는 그녀의 이름이 한 줄 한 줄, 페이지마다 또렷이 적히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선 하나하나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최종 확인이었다. 좋아. 서명이 끝나자 나는 말했다. 이제 우린 자유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결혼 반지를 집어들었다. 지은은 망설이다가 결국 반지를 빼내 내게 건넸다. 나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변호사와 증인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넌 이제 자유야, 지은아. 나는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다. 네, 남자에게 가. 난 더 이상 붙잡지 않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흐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겨 들고 식당 밖으로 달려나갔다. 그녀의 모습은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자리에 홀로 남았다. 모든 것이 끝났음에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남아 있었다. 잠시 후 종업원이 다가와 접시를 치우며 물었다. 괜찮으세요? 그녀는 내 싸늘한 눈빛을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나는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담담히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저녁은 훌륭했네요. 나는 자리에 조금 더 앉아 있었다. 지난 몇 년의 무게가 느리지만 확실하게 내 어깨에서 벗겨져 나가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남편과 솔직히 마음을 털어놓고 관계의 문제에 대해 대화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대신 거짓과 배신의 길을 선택했고 결국 그 선택은 모두에게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부부관계에서 어떤 문제든 사랑이 식어가든 다른 사람에게 흔들리든 반드시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다. 그 문제를 외면한 채 거짓말을 이어가면 결혼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서로의 인격까지 파괴해버린다. 한편 이 이야기는 또 다른 교훈을 준다. 자신의 감정과 직감을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다. 주인공은 아내의 불륜을 오랫동안 의심했지만 끝내 자신의 의심을 믿지 않았다. 결국 진실을 밝혀냈지만 그 상처는 그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았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아프더라도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의심과 불신은 관계 속 깊이 자리 잡은 문제를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고 그것을 제때 다루지 않으면 파괴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가르쳐주는 건 이혼이 반드시 끝은 아니라는 점이다. 때로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이별만이 자존심을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일 때도 있다. 배신.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고 내면의 힘을 찾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